그 금속으로 다시 덮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금속끼리 부딪히게 되면 또 그 수명이 되게 짧아요. 중간에 플라스틱을 끼운 형태로 해서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. 그 연골에 뼈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속으로 다시 한번 씌워준다, 이런 개념이 인공관절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현병원 대표원장 김방현입니다.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. 무릎이라는 게 평생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지를 않았어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수명이 너무 많이 늘었죠. 무릎이 쓰다 보면은 연골이 많이 닳습니다. 연골 닳게 되는 과정 되게 복잡하긴 한데요. 어쨌든 무릎도 수명이 좀 정해져 있긴 해요. 무릎 연골이 닳다 보면은 이제 또 많이 벗겨지고 그래서 뼈가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. 근데 뼈가 노출된 상태로 계속 쓰다 보면은 무릎이 아픕니다. 우리가 이제 살갗이 벗겨진 채로 자꾸 살다 보면은 쓸리고 만큼 아프잖아요. 그 쓸리게 돼서 아픈 부분을 뭔가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덮어주는 재료로 보통 요즘은 금속 같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. 그 재료에 대한 역사도 굉장히 깊긴 깊은데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속 같은 물질을 많이 쓰게 되고요. 그 금속으로 다시 덮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금속끼리 부딪히게 되면 또 그 수명이 되게 짧아요. 중간에 플라스틱을 끼운 형태로 해서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. 그 연골에 뼈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속으로 다시 한번 씌워준다, 이런 개념이 인공관절이 되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봐서는요,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딱 있긴 있어요.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4기 이상,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3기 이상에 해당할 때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. 그리고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특수한 기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, 기본적으로는 무릎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 생활이 많이 불편할 때라고 인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재료라든지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. 예전에는 뭐 10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뭐 15년, 20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. 잘 아껴서 쓰면 30년까지도 쓸 수 있긴 합니다. 30년을 누구나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, 그래도 잘 아껴서 쓰고 잘 관리하신다면 30년까지도 쓸 수 있길 바랄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수명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. 수명을 생각할 때 젊은 날에 인공관절을 했을 때 아무래도 수명이 좀 짧게 됩니다. 활동량하고도 연관이 있어요. 아무래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좀 줄어들어 있거든요. 아무래도 젊을 때 인공관절 했을 때 좀 더 팔팔하니까 많이 돌아다니시고 활동량도 또 많고 하니까 똑같이 인공관절을 해도 좀 더 짧게 쓰시거든요. 인공관절 자체에 대한 수명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. 그래서 수명이 다 했을 때 인공관절을 좀 교환해야 되고, 그랬을 때 재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감염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. 인공관절이 굉장히 취약한 문제가 감염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. 일단 내 살이 아니에요. 인공물이다 보니까 내 피가 가질 않습니다. 우리 몸이 균이라든지 외부 침입물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면역인데, 이 면역이 작용을 하려면 내 피가 가야 됩니다. 피를 통해서 내 백혈구라든지 면역 체계가 발동이 돼서 외부 물질과 싸우게 되는 것인데요. 그 면역 체계가 발동하려면 피가 가야 돼요. 그런데 피가 안 가면 방법이 없습니다. 근데 내 외부 물질, 이런 금속에는 피가 안 가요. 그래서 인공관절에는 피가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감염이 되게 됐을 때 오히려 이런 외부 금속 물질에는 균으로 된 막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 막을 아예 없애야 되는데 그 막을 없애는 방법은 재수술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, 이럴 때는 수술이 굉장히 좀 크게 되고 몇 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건 비교적 좀 젊고 수술을 좀 견딜 만한 체력이 되시는 분들, 양쪽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기간도 아무래도 당연히 2배가 되고요. 아무래도 출혈도 좀 더 많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견딜 수 있을 때 양쪽 수술을 하게 되고요.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한쪽씩 하는 경우가 좀 더 흔하긴 흔합니다. 환자분의 스케줄이라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는 양쪽을 동시에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. 보통 한쪽 수술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려서요, 한 3, 4일 지나면은 일어서기 시작하십니다. 사실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. 그래서 수술 괜히 했네, 아유 아파 죽겠네, 이게 맞게 된 거네,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, 뼈를 깎아내고 인공관절을 집어넣고 하니까 당연히 많이 아프십니다.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큰 통증은 많이 사라지시고요. 물리적인 그 상태만을 봐서는요, 수술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일어서셔도 괜찮긴 괜찮습니다. 근데 뭐 당연히 아프셔서 그렇게 못 하시고요. 보통 한 3, 4일 지나면은 그래도
그래도 일어서긴 하세요. 뭐 사람에 따라 좀 달라서 한 일주일 지나서 일어서시는 분도 계시고요. 아무래도 좀 더 걱정이 많으시고 좀 겁이 많으시면 좀 더 늦어지긴 하시고요. 보통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슬슬 이제 막 잘 걸어 다니세요. 뭐 목발이나 이런 게 없이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고요. 보통 워커라고 해서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그런 보조기구가 있는데 그런 걸 짚으시면서 보통 걸어 다니기 시작하십니다. 그때부터는 이제 타고난 운동 능력이라든지 내가 이제 수술 전에 얼마나 근육이 있었나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재활 속도는 많이 다르긴 다른데요. 기간을 좀 잡아보자면은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워커 없이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슬슬 이제 생겨서요. 좀 늦게 되시면은 두세 달 정도까지 워커에 좀 의존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십니다.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 꺾어야 돼요. 이거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. 꺾어야 됩니다. 그거 우리 몸이 수술했을 때 절개를 하게 되고 거기가 아물기 시작하면 흉터 조직이 생기는데 어떤 흉터 조직이든지 수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. 환자분들께서 느끼시기로는 뻣뻣해지고 굳어간다고 느끼시게 되거든요. 잘 안 펴지기도 하고 잘 안 굽혀지기도 합니다. 그거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렇게 하려면은 펴는 것도 중요하고 굽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보통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무릎 막 억지로 막 꺾고 막 이러 하니까 무릎을 꺾어야 돼요 말씀하시는데요. 잘 꺾어야 됩니다. 뭐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. 그렇게 편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. 근데 그 잘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래서 그 재활 잘 받으시고요. 재활 잘 받으셨을 때 한 1년쯤 지나면은 아 맞다 내가 무릎 수술했었지 사실은 내 무릎이 아니지 떠올리셔야 기억하실 정도로 나중에 까먹게 되실 겁니다. 이렇게 수술 잘 받으셔가지고요. 무릎 안 아프시게 잘 돌아다니시고 그런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서울현병원 대표원장 김방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